첫사랑에 너무 의미를 두진 말자. 첫사랑인지 풋사랑인지 그저 즐기고 말 인연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엔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널 만나기 전에도 연애를 한 적이 있지만 난 널 첫사랑으로 기억할 거야.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한 달 전부터 연인이 된 수연 씨.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손을 꼭 잡고 오래오래 걸었다. 조금 지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깜빡 졸았다. 수연 씨의 무거운 머리가 애인의 널찍한 어깨를 지나쳐 거의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그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붙잡았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사정없이 뛰는 심장소리에 잠이 달아난 수연 씨는 뺨에 닿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바로 그때 그가 맞잡은 손에 힘을 실으며 문제의 그 말을 속삭였던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었던 수연 씨의 마음은 조금 야릇해졌다.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나를 만나기 전에도 누군가와 데이트를 했다니 왠지 기운이 빠졌다. 그녀보다 나이도 많고 인기도 많았으니 당연하지만 직접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그래도 내가 첫사랑이라니 이전엔 사랑이 아니었단 거지? 잠시 승자의 기쁨이 스쳤다. 그런데 첫사랑? 평생 잊지 못하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그거? 그럼 우린 언젠가 헤어진다는 거잖아. 이제 막 시작했는데 헤어진다니 애인이 야속하기 시작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무언가 정리가 필요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창을 켰다. 첫사랑. 사전은 이렇게 알려주었다.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 혹은 진심으로 사랑한 첫 상대. 수연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역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가 첫사랑인가? 수연 씨는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귄 친구가 있었다.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자는 욕심으로 이별했다. 죄책감보다는 달콤함이 컸던 시절. 그녀의 두 번째 애인은 신입생 환영회 때 첫눈에 반한 선배였다. 술자리에선 언제나 친밀감이 과장되는 법.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근사한 100일 기념식도 하고 값비싼 선물도 교환했다. 아, 이런 게 성인의 연애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즈음 그녀의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에게 끌렸고 마치 벌을 받듯 차였다. 미안, 너도 이런 심정이었겠다. 원망과 자책이 너를 뛰던 그 시절엔 공개 일기장에 유치찬란한 글도 썼다. 나의 첫사랑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다.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보는 일기장에 그런 말을 썼다는 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슬픈 마음보다 더 컸던 것 같다.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때 쓴 첫사랑이란 단어는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규정하는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역시 첫사랑이란 단어에는 이미 추억이 된 그리움의 냄새가 풍기는 법이니까. 그럼 고등학교 때 연애는 사랑이 아니었나? 이전 연애를 무시한 채 첫사랑을 언급했던 게 왠지 좀 미안했다.
수연 씨는 풋사랑을 검색했다. 어려서 깊이를 모르는 사랑, 정이 덜 들고 안정성이 없는 들뜬 사랑. 아, 그래. 그때는 그냥 좋은 친구로 오래 만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 그랬으면 지금도 편하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분명히 그 친구를 좋아하긴 했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그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호감이 있어야 친구도 된다. 그렇다면 호감과 사랑은 다르다고 해야겠다. 지난 만남들을 돌이켜보고 오늘 그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던 수연 씨는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첫사랑인지 풋사랑인지 그저 즐기고 말 인연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엔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린 아직 어리니까 언젠가는 헤어질 확률도 크겠지. 수연 씨는 야속한 마음을 접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진심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제법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자다가 깼는데 보고 싶어서. 어둠 속에서 글자들이 반짝거렸다.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았다. 동시에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쓸쓸해졌다. 기쁨의 눈물이자 미리 슬퍼진 눈물 같은 것. 수연 씨는 사랑이 쉽지 않을 거란 예감에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답장을 보내야 한다. 나도 보고 싶어. 꿈에서 만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현실의 무거움이 덜어질 것 같았다. 감당하자. 수연 씨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건 없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벅차 또 한 번 울컥했다. 그의 첫사랑 발언이 수연 씨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호감을 넘어 사랑에 이르는 길. 이성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를 보면 단순한 호감을 사랑으로 착각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구나 싶어 오랜 연인과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면, 이미 상처받은 옛 애인은 떠났다. 혹은 다른 선택은 물 건너 가버렸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인가 호감인가? 사랑인가 불안인가? 사랑인가 과시욕인가? 그럴듯해 보여 끌렸는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벽창호라면 참 난감하다. 단순히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붙잡고 싶어지는 경우는 어떤가? 흔히 어장관리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때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상대를 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다.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애인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융심리학과 신화학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리코는 그에 져서 나는 왜 이 사랑을 하는가 에서 사랑에 필요한 5가지 열쇠를 나열한다. 관심, 수용, 인정, 애정, 허용이 그것이다. 이는 훌륭한 양육의 조건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키워나가듯 성인의 사랑도 5가지 열쇠에 기초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방식은 어린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어른이 된 우리가 새로운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그의 삶이 궁금한가? 관심. 그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 그가 이룬 성과와 잠재력에 대해 기꺼이 칭찬해 줄 수 있는가? 인정.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가? 스킨십이 자연스러운가? 애정. 그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허락할 수 있는가? 허용. 물론 단번에 모두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첫사랑은 결과론적인지도 모른다. 뒤돌아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네 라고 말하게 될지도. 그러나 적어도 사랑의 가능성은 따져볼 수 있다. 사랑의 가능성을 따져보자. 전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돌아서면 왠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 외모로는 전혀 내 타입이 아니었는데 대화 중에 점점 더 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의 삶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관심을 갖고 나와 다른 삶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호기심과 용기 같은 것 말이다.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저 질문을 받기만 했다면 2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자의식이 너무 강해 자기에게 집중된 시간만을 허용하거나. 전자라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후자라면 자기 문제를 탐색해보자. 즉, 관심은 만남을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관심을 넘어 수용까지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커진다. 20살에 만났던 A는 내가 늘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골라서 좋아해 줬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사람들은 너의 눈이 예쁘다고 하지만 난 내 입이 제일 좋아 하는 식. 당시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늘 부끄러워 남몰래 숨기고 싶던 나의 입술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참 귀하다. 수치심은 나의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부적절감에서 비롯된다. 수용은 수치심을 거두는 가장 확실한 약이다. 인정은 어떤가? 그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지지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가? 그의 잠재력이 의심스럽다거나 성취의 순간에 은근슬쩍 질투가 난다면 충분히 인간적인 감정일 수 있다. 다만 그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없고 좀처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오랜 시간 함께할 때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마음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도 일과 사랑은 대등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의 일을 상의할 수 없다면 내 성취에 대해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분명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작은 성취나 시도에 대해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실패한 순간에도 나의 잠재력을 알아주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성장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애정은 그와 꼭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만큼인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때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스킨십을 상상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접촉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생각해 봐야 한다. 허용은 욕구 혹은 필요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할 수 있는가? 나는 매일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만 그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허용이다. 내 맘대로 뭐든 통제할 수 있는 관계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아니, 그것을 바라고 시작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처음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지만 자기 욕구를 늘 희생하며 살 사람은 없으니까. 첫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첫사랑이란 사랑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기억되고 아쉬운 건지도 모르겠다. 사랑이란 그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런 사람이 떠난 것이니 상처는 오래갈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러 노력했다면, 이런 후회와 아쉬움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난 사랑이다. 하물며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처음 느껴보았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저 스쳐간 인연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그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다. 그렇다고 너무 첫사랑의 의미를 두진 말자.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도 헤어졌다면 헤어질 운명인 거니까. 다만 다음 사랑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완전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자.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의 인연을 맺었던 그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던 나는 참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단 시작해야 한다. 내게 온 사랑을 잘 알아차리고 붙잡아야 한다. 다소 두렵고 미리 슬퍼진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나 불안, 과시욕과는 다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5가지 질문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따져보자. 첫사랑은 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자.